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네, 아프도록 두들겨 맞은 한 주간이었죠. 많은 분들의 계좌 실수익률도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영상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험 요소를 무시하고 무조건 버틴다? 네, 그게 과연 좋은 전략일까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난주 주도 섹터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 전략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ADL, ADR 지표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주간 시황 점검할 때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표와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L 지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지금 지난주 약 4거래일 내도록 에너지 값이 하락의 방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일 이렇게 에너지 값을 하락을 보이다가 사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에너지적으로는 플러스 에너지 값을 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제가 보통 이 에너지 값을 말씀드릴 때는 뭐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뭐 한 2주 정도 이상의 에너지 값의 방향성을 보이다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의 에너지 값의 전환이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파동이 발생하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는 에너지가 형성되거나 무조건 내려가는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반대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동을 만든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는 지금 약 4일 정도의 하락 에너지를 만들었고요. 이 하락 에너지를 만드는 와중에 지수의 하락폭이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락 에너지가 지수에 제대로 잘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코스피가 상승 에너지 파동을 보였을 때 지수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에너지는 강하게 위로 분출하는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기에 충분히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하락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상승 에너지에 반응을 하지 않고 강한 하락 에너지에 오히려 더 지수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지수의 분위기는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지지난주에 있었던 코스피의 상승 에너지는 거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하락 파동에 대한 에너지는 지수에는 하락의 영향을 크게 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 그죠? 그만큼 코스닥도 하락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지수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의 주가도 동시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 우려가 조금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금요일부터 소형주 중심의 하락이 이어졌다라는 부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치중된 하락이 이어졌다는 부분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형주 위주의 어떤 하락세나 소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이 에너지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고 조금 이따 ADL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주의해야 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등 에너지는 또 한번 연출될 수 있을 것을 최소한 이번 주 중후반 부분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ADL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L 통합 지표. ADL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그 차이를 이제 누적으로 표시한 그런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수가 올라가다든지 그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 ADL 지표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훨씬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죠? 분위기가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위험도나 체감은 ADL 지표와 동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또는 지수가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ADL 지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피로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둘 합쳐놓은 ADL 지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급 하락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죠? 8월 달에 조금 안 좋았던 분위기를 8월 중순 이후에 한번 기술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 올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다시 재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만 사실상 이렇게 그동안 쭉 이어오던 하락 추세의 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락세가 이어졌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 상당히 안 좋은, 쉽게 말해서 ADL만 볼 때는 엄청난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계좌 수익률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와줘야 되고요. 그죠? 다시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한 번은 나와줘야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런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지수뿐만 아니라 각 종목에 해당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잘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하락을 하는 파동이 나왔는데 그 파동이 심상치 않은 파동의 모습이 나왔다. 쉽게 말해서 하락 파동이 다시 그릴게요. 상승 파동이 나오다가 하락 파동이 만들어졌고 그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재차 하락하는 모습. 더더군다나 이 하락의 파동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리스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위험 신호가 발생했다. 위험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위험 신호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통 대응을 하느냐? 주가가 잘 오르다가 또 내리는데 다음엔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지난번처럼 조정받고 올라가겠지 하는 기분으로 여기서 무대응,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겁니다. 버티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자세히 보세요. 정권 방송을 계속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 뭐 마음은 아프고 힘은 들겠지만 버텨. 계속 버텨. 언젠간 다시 올라가.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버티는 그 부분이 대세적인 하락세로 이어져 간다면 최소한 몇 년은 절대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조정 구간을 대세 하락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차트가, 큰 틀에서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은 중기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의 이 상승세가 지금 조정을 받고 하락으로 반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손 놓고 기다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소가 발생했던 처음 시점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하락할 때도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을 계속 만들어 내라고 제가 이 분할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응의 방법에서 한 방에 퍽 사고 한 방에 퍽 팔면 그건 대응이 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죠. 대응 1회로 끝나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진입, 그죠? 주식에 대한 진입이 있은 이후에 대응의 위험 신호가 발생했어? 오케이, 나는 대응하겠어? 청산.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추세를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그 추세를 확인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파동 정도의 수준을 더 기다려 봐야 그 추세가 하락하는지 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꺾였다고 이때 추세 하락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과 하락의 부분이 나와서 이 반등의 에너지가 전 고점을 어디까지 회복하느냐, 또 그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가 전 저점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이런 중요한 위험 요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네. 최근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어. 오케이, 나는 기다릴래. 다음 파동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래. 누가? TV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래요. 그냥 기다리래요. 맞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 언젠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정말 높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 가치 분석이 끝나야 되고, 그 기업 가치 분석을 끝낸다는 말은 결국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너무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본 매수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알 수 있는 이 기업의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깊이 있는 수준으로 분석이 될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산업 환경, 기업 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추세를 가지고, 그죠? 매매를 하는 트레이드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 투자는 옳고 트레이딩 방법은 틀렸고, 트레이딩이 옳고 가치 투자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건 각 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각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 규모, 또는 각 개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경력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옳고 트레이딩이 옳고 틀리고 그런 결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상당히 교만한 거죠. 절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단점이 어디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어느 상황에 내가 더 적절하게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선 주식 투자에 하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 또는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얻으면서 나의 성향과 나의 환경이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확인 없이 무턱대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이 생기는 거고,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 큰 실패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트레이드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이 위험 요소를 회피하고 위험 요소 자체를 인정해줘라. 제시 리버머가 1화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도길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철도길에 내가 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열차가 옵니다. 열차가 오면 철도길 내려가다가 잠깐 옆으로 피해서 열차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올라타도 되는 거다. 철도길을 걸어가도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뒤에서 분명히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오고 있는데, 저 열차가, 저 기차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정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위험 요소에 대한 회피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걸 제시 리버머가 일화로 들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위험 요소를 제발 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이 어떤 상황에서 다시 좀 지우고, 장이 어느 상황에서 잘 올라갔어요. 언제 잘 올라갔습니까? 2020년 후반기에 잘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2021년 들어와서 그게 조금 지지부진하고 약간 어떤 좀 횡보장세를 이어간 게 많았고, 횡보장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응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밀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난 삼성전자 못 샀네 하다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권에 들어가니까 아이고야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뭐가 그랬습니까? 카카오가 그랬잖아요. 카카오 내가 왜 저걸 못 샀을까? 내가 정말
내 친구는 저걸 사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난 왜 저걸 못 샀을까 하다가 조금 조정 나오고 떨어지니까 야, 싼 가격이다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계속 밀립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언젠간 다시 올라가겠죠. 그 언젠가가 언젠데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거기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 신호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나는 어떤 모양이 어떤 상황이 나오면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나면 나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가 서 있지 않으면 이번 주처럼 당해버립니다. 이번 주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50% 정도가 현금화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거의 50%가 물량이 현금화 되었다고요. 왜? 위험 요소가 오길래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리밸런싱을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제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일정한 수준의 포트를 지금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 주도주 같이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죠?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성장 종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싹이 지금 막 태어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씨앗을 뿌린 씨앗 종목,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큰 어떤 위험 요소가 오면요. 핵심 주도주, 성장주, 씨앗주, 새싹주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방으로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ADL이 정말 안 좋은데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까?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락하는 그런 구간 동안에 내가 준비되어 있던 전략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각각 어느 수준으로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대응이라는 게 청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청산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코카가 지금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코프로비인 같은 종목, 그죠? 이 종목이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청산을 합니까? 아니죠. 수익 본 게 얼만데 수익을 몇십 프로, 심지어 100% 이상 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20% 손해봤다고 이걸 팔아요? 청산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기념익절은 할 수 있겠다. 그 기념익절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새싹주라든지 씨앗주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런 종목은 비중조차도 설마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죠? 한 종목 한 종목으로 치면 비중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나기는커녕 손실로 이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종목들이 손실 난다고 아이고 자꾸만 물 타고 한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서 이런 종목들 새싹주라든지 씨앗 종목이 마이너스로 점점 많이 벌어지게 되고 내가 대응 전략을 세워놨던 부분의 수준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청산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청산을 합니다. 이런 것이 청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이 현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기다려요? 네, 기다리는 부분도 있겠죠. 일정한 부분은 기다리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종목 발굴을 합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다만 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ADR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계속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베팅했을 때 성공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신중해지고 그만큼 더 주의 깊게 접근하다 보니 매수 행위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발 주식이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고 내 종목에 영향을 받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이번에 떨어지고 또 다음에 올라가겠지. 아니면 나는 이번에 현금 있는 거 그래 이번에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계속 물량만 더 소위 말하는 물타기로 늘려가시는 겁니까? 어디가 바닥인 줄 알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파동에서 그죠?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상승 파동이 그 1차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확인될 때 이때부터 진짜 상승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있는 겁니까? 믿음이 확실해요? 믿음이 정말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식을 잘 하십니까? 그렇게 분석력이 뛰어나시고 접근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인가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구간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1차 반등 파동도 안 나왔고요. 그죠? 다시 재차 하락과 상승의 기운이 안 느껴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도를 기억하면서 야 떨어지니까 사니까 결국 돈을 벌더라. 작년에도요 마냥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쭉쭉쭉 쉬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다는 거, 이런 파동들이 결국 추세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구간들을 무시하고 자꾸만 기억에 어떤 기억만 있냐면 야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떨어질 때 사니까 올라가더라. 그런 기억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일단 ADR 지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전체적인 장 분위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 있어요. 지금 무턱대고 자꾸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상승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상승이 조금 나오고 다시 조정 하락파가 나와서 재차 상승할 때 그것이 이번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 만들었던 고점을 최소한 돌파하는지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가도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 거기에서 표현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 물타면서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바보짓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5년, 10년 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확실해요. 그건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과 워렌 버핏 할아버지하고는 너무너무 상황과 현실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자, 이번 주 섹터 뭐 보시나 마나 이번 주 섹터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제가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네, 그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이 내용들을 순위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일단 보시면은 지금 1위부터 이제 쭉 이렇게 제가 그 섹터를 한 150 섹터를 제가 관리하고 있죠. 그 150 섹터에 대한 순위를 매주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위가 타이어 섹터고 2위 비철금속, 알루미늄 뭐 쭉쭉쭉 있죠.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파란색을 칠해놨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하나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볼게요. 타이어 차트 보시면은 여기 무너졌죠. 그죠? 그동안의 상승 추세가 한번 그동안의 상승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뭉개버렸다고요. 그죠? 뭉개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매도 사인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이 구간을 보세요.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하락했습니다. 자, 상승을 하고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뀐 걸까요?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바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와야 되고요. 그 상승이 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로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쉽게 말해서 고점을 낮추는 분위기로 간다면 더더군다나 1차적으로 이게 벌써 위험 신호예요. 2차적으로는 이 하락이 전 저점을 돌파하고 내려간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적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파동을 만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또 어느 정도 새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이번 파동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다. 이런 걸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맞아요. 상황이 지수가 전부 다 빠졌으니까 잘못된 건 맞는데 그래도 얘들은 일단 후퇴, 청산
왜? 큰 데미지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워낙 적게 들어가 있는, 비중이 적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방에 청산해 버릴 수 있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중이 엄청나게 실려 있단 말이에요.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데 한꺼번에 청산해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반등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전체 비중이 많은 것은 그중에 일부만 잘라내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기념 익절. 아 그래 많이 먹었잖아. 근데 지금 조금 불안하네. 위험 신호가 떴네. 나는 일부만 익절할래. 익절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파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익절 비용이 이거 이번에 청산한 비용과 얼추 서로 그냥 쌤 그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아하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없지만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위험 신호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쭉 섹터들을 다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칠을 해뒀죠. 그죠? 칠을 쭉 해뒀는데 없어요. 전부 다 하락. 연두색은 그냥 좀 관망하자. 그죠? 하늘색, 파란색은 전부 떨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몇 종목이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이번 주에는 상승을 하기 시작한 신규로 방향을 전환한 종목은 한 업 정도 없습니다. 그죠? 한 업 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 업종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렇게 안 좋은 구간에서도 현재 좋은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뭐 좋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조금씩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섹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섹터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하고 확인해 보고 싶은 섹터는요. 미디어 엔터 섹터입니다. 미디어 엔터 섹터. 자, 미디어 엔터 섹터를 우선 보시면은 지금 10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차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세 하락선이 있긴 하지만 추세 하락선을 아직까지도 그래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추세 상승 추세선을 그래도 아직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섹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디어 엔터 종목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현재 10종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 엔터 자 여기 있죠. 네, 미디어 엔터주는 지금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을 해뒀는데요. 노란색으로 칠을 해둔 종목이 이것도 조금 더 키워볼게요. 네, 더 키워서 한 3주 정도만 추세를 보시자고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종목이 SM, 하이브, 이게 지금 이 섹터 중에서는 SM이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하이브가 이번 주에도 전주 대비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JYP 엔터 이렇게 네 종목 정도를 눈여겨보고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SM을 우리 관심 종목에 포함시키고 보유 종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SM 종목을 저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 엔터, ENT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섹터다.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는요, 카지노 섹터. 지금 또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카지노 섹터. 일단 어디 갔나요? 카지노 섹터. 자, 카지노 섹터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그렇게 하락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리고 상승 추세선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으로는 뭐 카지노 섹터는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많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 섹터 중에서는 지금 파라다이스 이것도 쿼카가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심 종목이죠. 파라다이스가 그나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 이렇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섹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미디어 중에서 드라마, 영화 제작 섹터죠. 드라마, 영화 제작 섹터. 미디어 중에서 드라마, 영화 제작 섹터.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선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쭉 내려왔던 하락 추세선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제작 섹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총 20종목, 많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게 바로 뉴라고 하는 종목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J 컨텐츠리,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코카는 특히 J 컨텐츠리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 종목으로 보유 종목으로 새싹주들이죠.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덱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네 종목 뉴, 덱스트, J 컨텐츠리,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요 네 종목은 미디어 내에서 드라마 영화 제작 섹터입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또 보실 만한 게 LNG 발전 섹터입니다. LNG 발전 섹터 이 섹터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빨리 틀지 말고 잘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겠죠. LNG 발전에는 네 종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가장 핫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것은 지역난방공사. 이 두 종목을 이 섹터 내에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한데 저는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 종목에 먼저 두고 계속 관찰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코카도 계속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할 그럴 종목입니다. 그래서 LNG 발전 섹터 한번 또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섹터 좀 봐야 될 섹터가 신발 소재 제조 섹터입니다. 신발 소재 제조 섹터. 이 섹터도 아직까지 완전히 이런 하락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 추세선을 지금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도 그나마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현재 9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종목보다는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저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종목 지금 새로 한번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신발 소재 섹터 내에서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종목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잘 넣어 놓다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종목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셔서 좋은 매수 타점을 한번 찾아볼 만한 자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요.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남북경협. 남북경협 그 중에서도 이제 강물 자원개발 섹터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 라인을 지금 살짝 돌파하고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거든요. 아직 완전하게 안착했다라고 보긴 좀 이르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상승이 계속 이어져서 아주 큰 틀에서의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금 이제 섹터로 되어 있다. 뭐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경색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뭔가가 약간씩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또 이런 섹터들이 약간 꿈틀꿈틀 거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네. 남북 경역, 강물 자원 개발에는 약 22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이죠. 그리고 이미 보유 중에 있는 종목인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특히 이 현대코퍼레이션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매수 사인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포스코 케미칼 이 두 종목이 여기에 섹터에 포함되고요.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또 그런 섹터죠. 금강산 관광 이것도 이제 뭐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볼 만한 종목은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난티라는 종목, 그죠? 아난티라는 종목,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위에 있던 그 남북 경협주 현대코퍼레이션,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남북 경협의 한 틀에서 놓고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안 좋은 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섹터가 있었던 건 거의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매수 사인이 떴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동안에 쭉 잘 나가던 섹터들이 뭐 좀 유지시켜줬던 그런 섹터들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위주의 그 업종들이고요. 또 그 속에서 제가 몇 종목들 특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여전히 어려운 구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전히 ADR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과한 부분이 있죠, 그죠?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ADR 차트를 보면 ADR 통합 차트를 보면 21이동 평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바닥권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데 보통 ADR 22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간 내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저점 레벨 단에서는 상승하려는 기운이 반드시 나온다. 반발 매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왔다. 지금 8월 달에 상당히 안 좋았던 구간들, 그죠? 8월 때 상당히 안 좋았던 구간에 반등 매수가 나왔고 제법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봐 역시 지수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봐 역시 내 종목은 계속 잘 나가게 돼 있어 하는 좀 그런 반응을 만들었던 그런 구간에서 약간 방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위에 급격하게 지금 며칠 동안 특히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급격한 하락을 지금 맞았다. 약간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을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막 좀 열을 냈던 겁니다. 열을 냈던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무 안일하게 주식을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 항상 긴장감 있게 장을 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라. 제발 그냥 방치하고 있지 마라. 방치할 수준으로 가는 것은요. 아예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예요. 장기 가치 투자자들은요. 하루하루의 등락이 연연할 필요도 없고요. 뭐 시황 뉴스니 업종 뉴스니 볼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딱 4번 실적만 확인해 가면서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을 꾸준히 관리만 해 나가면 되는 거지. 뭐 하루에 올랐고 이번 주에 내렸고 지금 뭐 FOMC가 어떻게 됐니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장기 투자가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추세 추종을 따르는 그런 트레이드 전략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위험 신호도 체크해야 되고요. 또 위험 신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요. 또 위험 신호가 끝나서 다시 반등 신호가 나오면 거기도 또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이니까 전혀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방송에 아니야 지금은 무조건 신경 쓰지 마. 떨어져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언젠가 오를 거야. 너무 무책임한 말 같아서 속상합니다. 당신이 가치 투자자라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그냥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분명히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주식 주가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요.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올라갈지를 모를 뿐이지. 그죠?
그 명제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정말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항상 깨어서 대응하시고 위험 요소 회피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대응을 항상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지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죠? 며칠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대응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대응 못했으면 본인을 반성하고 본인 탓을 하시고 그냥 지금 가만히 계세요. 곧 돌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에 대한 전략을 차라리 세우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컷과 행복한 주식 투자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전략들 점검해 나가시고 배워 나가시고 또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컷과였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